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사람 피터 틸. 이 사람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페이팔 창업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보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현대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사상가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피터 틸의 생각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센 말이 나오죠? 계몽주의는 중대한 전략적 후퇴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알던 계몽주의는 이성, 과학, 인권, 이런 진보의 상징 아니었나요? 근데 피터 틸은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후퇴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걸 그냥 뒤집어버리는 주장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파고들어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아니, 계몽주의가 이성과 진보의 시대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틸은 왜 이 위대해 보이는 시대를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걸까요? 사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대사회의 어떤 민낯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틸의 진단부터 시작해보죠. 그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틸의 분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중세인과 현대인의 생각 구조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중세 사람들은요, 강한 지성과 약한 의지를 가졌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정해놓은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정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 욕망 같은 건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대인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약한 지성과 강한 의지, 정답 같은 건 없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의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뭘 믿고 뭘 불신하는지가 180도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틸은 바로 여기서 오늘날의 AI 열풍을 짚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뭘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AI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성,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인공지능으로 채우려는 어찌 보면 좀 광적인 집착을 생겨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틸의 진단이었고요. 그럼 이제 그 증상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정치, 문화, 심지어 우리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고 하네요. 정치 얘기부터 해볼까요? 틸은 여기서 칼 슈미트라는 사상가로 소원합니다. 슈미트가 뭐라고 했냐면 정치의 본질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가르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이거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뭔가 멋진 정책이나 비전을 얘기할 때보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박살낼 건지 얘기할 때 훨씬 더 열광하잖아요. 이게 바로 틸이 보는 현대 정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걸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영웅적인 위협 같은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겁게 살자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어때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문제랑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SNS 하면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재미를 찾아 헤매는, 마치 거대한 놀이공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틸은 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상징적인 순간으로 1969년을 꼽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1969년 7월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탐험, 그야말로 정점을 찍은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설적인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내면의 해방을 외쳤죠. 틸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개척하고 바꾸려던 인류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불과 한 달 만에 갑자기 각자의 내면 세계로, 자기 안으로 확 쏠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틸은 여기서 르네 지라르라는 또 다른 사상가를 데려옵니다. 계몽주의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얼마나 애써 무시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지라르의 이론은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터지기 직전이 되면 만만한 대상 하나를 희생양으로 딱 정해서 쟤 때문이다 하고 다 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분노를 배출하고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거죠.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된 아주 끔찍한 메커니즘인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이성적이다라고 외쳤던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런 추악하고 폭력적인 본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없는 척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정리해볼까요? 이성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정치는 친구 아니면 적 싸움판이 됐고 문화는 그저 자극적인 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진단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틸이 말하는 거대한 교착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착 상태에 빠졌냐?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딱 3개뿐인데 셋 다 막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몽주의가 제시한 길. 뭐 안전하긴 하죠. 근데 너무 재미없고 공허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좁고 작은 삶이 될 뿐이죠. 그럼 두 번째,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 볼까요? 종교나 위대한 이념 같은 거요? 이건 삶의 의미를 줄 수는 있겠지만 끔찍한 종교 전쟁이나 이념 갈등 같은 폭력이 다시 터져나올 게 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천만에요. 기술은 우리에게 유토피아 대신 서로를 한 방에 날려버릴 핵무기 같은 것만 쥐어줬죠. 결국 이 길도 저 길도 갈 수가 없는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교착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AI를 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땠나요? AI가 인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거야 하는 희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하는 종말론적인 공포가 더 크잖아요. 기술 자체는 발전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희망에서 공포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희망 없는 교착 상태에서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틸의 눈으로 본 미래. 특히 오늘날 가장 뜨거운 감자인 중국 문제를 통해 이 프레임워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펼쳐질 겁니다. 이예연, 기억나시나요? 1990년대에 서양의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도 돈 많이 벌면 결국 우리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다. 한 2015년쯤이면 되지 않을까? 자, 지금이 몇 년도죠? 이 예측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가 아주 결정적인 착각을 했다고 꼬집습니다. 그럼 서구가 뭘 착각했다는 걸까요? 바로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짜잔! 민주주의라는 캔 음료가 툭 튀어나올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가요? 세상이 정해진 공식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서구는 중국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옆 동네 소련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를 삼았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경제도 개혁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치도 개방하고 글라스노스트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걸 생중계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결심했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뭐냐? 경제 발전, 즉 돈 버는 건 오케이. 하지만 정치적 자유, 입 터는 건 no. 경제는 풀어주되 정치적 통제는 오히려 목을 더 꽉 조이는 전략. 이게 바로 서구의 순진한 예측을 비웃으며 중국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 매년 중국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미국의 빚을 갚아주는데 흘러들어가는 돈입니다. 말이 되나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돈 많은 선진국이 돈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살림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틸은 이걸 완전히 미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 잡혀 옴짝달짝 못하는 이 기형적인 관계야말로 지금의 글로벌 교착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피터 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로 돌아가자. 하지만 어떤 미래로요? 지금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슬람 원리주의나 중국이 보여주는 빅브러더식 AI 전체주의 같은 다른 대안들이 채우려고 하고 있죠. 정말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전부일까요?
이 디스토피아적인 선택지들 말고 우리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미래, 살고 싶은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묵직하고 거대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